매일경제신문 첫 번째 기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이제 D-1일,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가, 입지, 입주시기 따져봐야 된다. 그런 이제 기사인데요. 시세의 60%에서 80% 예고했지만, 실분양가가 본 청약 때 확정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지금 분양가를 예고한 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비싸다 싸다의 논쟁이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지금 발표한 것들이 비싸다는 논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더 올라갈 거예요, 가격. 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집값 하락할 때는 포기 속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포기 속출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입주까지는 무주택 유지해야 하고요. 기회 비용 크니까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회 비용 크지 않고요. 신중히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유의할 점을 쭉 정리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랑 내년에 2021년, 2022년도에 이제 사전 청약을 하고, 아마 빠르면 본 청약을 2023년? 예, 정말 빠르면. 근데 2023년도 전 솔직히 좀 담보하기가 어렵죠. 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빨리 추진시킬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필요하면 빨리 할 텐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안들을 먼저 제시하기도 할 것 같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했었는데, 심지어는 같은 당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요, 보금자리 주택을 없앴어요. 너무 놀랍게도 행복주택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행정의 영역이고 민간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그런 희망 사항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그냥 주택 문제들도 이렇게 이용들을 해 먹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지만 본 청약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따져보자고 하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형태라든지 바뀌겠죠. 3기 신도시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3기 신도시 기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보다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다운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오는지 간에 뭔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청약이 되면은 뭐 분양가가 책정된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본 청약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예상인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가 본 청약 때 확정된다고 하니까, 이게 본 청약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분양가가 높다 낮다를 논쟁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치른 다음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같은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인지 간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뭐 뒤집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본청약,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에 바로 본청약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정권 교체 후에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것들을 보면은 한 번도 그대로 이어서 한 적은 없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규제, 이때는 완전 완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완전 완화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완전 강화. 그쵸?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는데, 완전 규제에서 또 규제를 유지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 엎으면서 규제 완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정권이 바뀔 때 이어진 정책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20년 동안. 제 말이 맞죠? 잠깐 같은 정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본 청약 때 확정된다는 것들도 확신을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입주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100% 미뤄집니다. 땡겨질 수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왜냐면 지금 토지를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확보해놨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토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일정이 무조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 청약은 더 밀릴 수밖에 없다. 2번은 그냥 팩트입니다. 그냥 거의 100%라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99.9%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본 청약 때는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년 연속 거주해야지 당의 거주자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명히 이거 이제 불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전 청약 때까지는 실거주 요건 1순위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뽑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이제 2년 내지 1년을 거기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짧게는 6개월.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청약까지 조건이 미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적격자로서 당첨된 것이 해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사 계획 짜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전 청약이 됐죠? 그러면은 본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죠. 그것들도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을 하는 것이 한 2년 내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 청약을 5년 후에 한다. 지금 뭐 가밀지구처럼 뭐 8년 후에 한다, 9년 후에 한다, 10년 후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참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좀 저는 좀 사람들이 좀 이게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이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게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확정돼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제도들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가끔이 아니죠. 최근에도 규제정책 같은 경우 대부분 소급을 했으니까 소급까지 되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제 김재근 소장님 팟빵 올라왔습니다. 공공재건축 재개발 풀어드렸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제 이사 대책 어느 지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지역의 이사 대책 이후로 이사 가신 분들은 현금 청산이에요. 지역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근데 소급은 아니래요. 왜냐면 지역이 이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소급이잖아요. 소급이잖아요. 2월 4일부터 구역이 지정될 때 사이에 이사를 갔는데, 구역 지정됩니다. 그럼 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사를 갔는데도 청산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지도가 바뀌어서 6월 30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거주 요건 요소도 이게 제 생각에는 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좀 살짝 말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을 2년 이내에 한다. 그러면은 이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2년 이내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도 이사를 갔다가 불편해서 사실 이사를 나오려고 하다가, 근데 또 이사 나오게 되면 또 이게 또 이제 사전 청약으로서의 본 청약하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또 꾹 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한양 가밀지구처럼 벌판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생활 근거지가 거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불평이 덜 하시겠지만, 원래 거기에 생활 근거지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습니다. 출퇴근도 벌고 그러신 분들은 참 또 수용하기가 힘든 거죠. 예,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 청약 통장은 유지해야 되고요. 본 청약 입주 공고까지 통장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건. 그다음에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본 청약 당첨 전에 주택 매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취소된 경우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자꾸 까먹어요. 본인이 사전 청약을 당첨됐는지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잘 지키셔서 일단은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정책, 다른 전략을 짜시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뿔난 실수요자 청와대까지 이제 청원을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요. 제가 좀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가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줘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근 시세랑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맞먹지 않습니다. 이건 신규 아파트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랑 비교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낡고, 지금 거주가치 편의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절대 비싼 가격 없습니다. 제가 이거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부에 대한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정 분양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비싼 거 아니고 싼 편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요, 이 가격대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제 예상은.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억입니다. 3억이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데 1,000만 원이 가까이 되는데 예, 평당 1,000만 원이면 지금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 20년 전 가격보다 그때 분양가 비교해서 비싸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들을 20년 동안 분양가를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비싼지 싼지에 대한 판단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분양가를 이렇게 조사해서 측정해서 모델 돌려가지고 적정 분양가를 산출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LH공사라든지 시공사나 고압들한테 분양가를 제출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걸 20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싼 가격이에요. 네. 싼 가격이어서. 이거보다 더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공짜로 달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싸다, 비싸다 논쟁을 지금 뭐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거보다 더 비싸질 거니까. 그 비싼 가격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걸 갖고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분양가 가지고 비싸다 싸다를 논의하는 것들은 3기 신도시를 좀 빨리빨리 속도를 빼야 되는데 속도를 내지 말라고 오히려 민간 쪽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공급을 빨리 안 했었는데 이런 것들 딴지 걸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의미 없는 논쟁들에 대해서 왜 다시 당부를 드리냐면요. 이번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되는데 또 이런 민원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서민층들에서 민원이 나오게 되면요. 귀를 기울이고 뭔가 풀어주려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것까지 들어주려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있거나 경제 여유가 있는 층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듣는데 돈이 좀 없는 층에서 서민층, 중산층 이하 계층 중에서 말도 안 될 요구를 하면 또 그건 또 들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모순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시해도 되는 것들은 무시하고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논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피드백할 필요도 없고 분양가를 20년 동안 책정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비싼 분양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부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거 가지고 비싸다 싸다의 논쟁은 지금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의미 없죠? 2023년에 사전청약, 본청약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도, 그럼 지금부터 한 5년 남았을 텐데 그 후에 추정 분양가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게 당연한 거잖아요. 중간에 살짝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비싸다고 하면 그땐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거나 아파트를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은요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싼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평당 1,000만 원이 좀 넘는 1,000만 원대 가격인데 평당 1,000만 원대를 이하로 분양하면은 다 분양 받으실까요? 그거에 또 분양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당 1,000만 원에 하던 2,000만 원에 하던 3,000만 원에 하던 그 시장은 존재하는 것들이지 내가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 폭등 가격, 거품 가격 그렇게 평가하시게 되면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그것이 안 되면은 대안을 찾는 것이 맞는 것들이고 그걸 갖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맞는 것들이지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해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품 가격 이렇게 그냥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비판만 하는 것들은 좀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의 논쟁에 대해서 이건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꾸 싸다 비싸다 논쟁을 붙이실 필요 없어요.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거 이거 왜 논쟁을 붙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몇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의미 없다고 몇몇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방송국 일반 TV 방송국하고 MBC만 빼고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신문기자들부터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거 논쟁하시는 거 이거보다 차라리 지금 어떤 지금 뭐 교통망들 어떤 공급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